예도입니다. 존재숲에 있습니다. 어제 유시민이가 노무현 재단을 떠나면서 이제 비평가로 활동하겠다라고 선언했죠. 모든 족쇄를 던지고 자유롭게 논평을 하는 그런 투사가 되겠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죠. 이자가 어떤 활동을 할지. 그러나 대략 그림은 보이죠. 지금 매불쇼의 채우기 방송을 2주 동안 중단했고, 어제부터 뉴스공장은 파리에서 일주일간 머물다가 돌아온 김어준이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전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유시민이 등판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 판이 달라질 거다. 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노영희나 장윤선 이런 자들이 유시민이 나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커진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듯한 짤들을 몇 개 봤는데 속아 웃을 일이죠. 장윤선이나 노영희는 뉴스공장에 발을 하나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잖아. 시대에 뒤떨어진 대가리를 갖고 이자가 자유롭게 비평을 한다 그래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시대 정신이 달라져, 역사의식이 달라져. 싸움은 시작됐고 이제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 옥석을 가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들과 국민들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권까지 장악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과거로 빠뜨리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응가조몽해야 되겠죠. 이 싸움은 레거시 유튜브 언론들을 보면은 명청대전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명청대전이 아니라 이재명과 문재인의 싸움이에요. 예도가 이미 지난 12월에 8월에 당대표 선거가 있을 것이고, 이재명은 이 문파를 조주로 만들 거다 이미 강의를 했어요. 이 날을 예도는 이미 12월에 둘은 같이 갈 수 없다 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싸움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싸움이야. 정청래 같은 돌대가리가 무슨 명청대전? 지나가는 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동물이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명청대전? 정청래가 뭐가 있어서 감히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운동권 기득권 세력과 민중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민중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민중의 일반 의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1년 동안의 행보 역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반 국민을 위한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해왔어요, 여러분. 이재명은 국민의 뜻을 받은 대통령이요, 민중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20, 30년 동안 민주 진보 진영의 노무현을 팔아서 빨대를 꽂고 기득권을 챙겨온 이 새끼들이 이긴다?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죠. 예도가 오늘 마르크스와 헤겔로 돌아오고 있는 이 유시민을 향하여 해체하면서 뻑큐를 날릴 건데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가 푸는 정치 비평. 또 다른 맛이 있잖아, 그죠? 운동권, 기득권 세력과 민중의 싸움이야. 이 자들에게는 역사의식이 없고 시대 정신을 읽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기득권에서 꿀을 빨아온 자는 시간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봐봐. 문파의 더러운 피, 문조털레유. 요즘은 여기 추미애가 또 추가됐잖아. 김용민 의원, 최민희, 김현도 여기 들어가나? 그자도 이쪽에 있다가 또 저쪽에 있다 이러니까 이런 자들이 포진해 있고 조국 당이 이제 전체가 이쪽에 포진해 있는 거야. 예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국 당을 누가 만든지 알아? 누가 기획한지 알아요? 양정철이가 기획한 거예요. 양정철이가 기획했다는 건 조국 당을 만든 자는 김어준이라는 거예요.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민주 진보 진영이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손혜원 전 의원이 장엄한 여의도에 나와서 조국 당은 양정철이 기획해서 만들었고 뒤에 김어준이도 함께 있었다. 이걸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어. 그러나 손혜원 의원 같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전체 국민에게 알려지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잖아. 유시민이 돌아온다는 건 어떤 민주 진보 진영을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자기 기득권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자 역시도 개인이 아니에요. 이미 유시민은 작가가 아니라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유시민 주변에는 민주 진보 진영에 20, 30년 동안 빨대를 꽂고 기득권을 챙겨온 운동권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캠프에, 정원호 캠프에 이인영과 임종석이 들어가서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유시민도 여기 가서 뭐 사진을 찍고. 이 세력이 시간만 나면 민주 진보 진영에 빨대를 꽂고 공익을 팔아 사욕을 챙기는 짓을 해왔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자들에게 권력 분배를 안 하니까 삐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당권까지 뺏기면
자기들의 시대는 완전 끝난다라고 하는 어떤 요청이 있었을 거야. 유시민이가 그러면 내가 총대를 매겠다. 얘도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완전히 작사를 내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문파 세력. 문파를 조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잘 됐죠? 지금 김어준은 이미 전쟁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제부터 발언을 시작했고, 정청래, 조승래 사무총장 이자 역시도 지방선거의 책임을 김민석 총리와 내각에게로 돌렸죠. 논리도 없어요, 여러분. 논리도. 지방선거에 이재명 정부 내각을 들먹거린다는 거. 언어도 아니죠, 완전.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해온 게 운동권 세력인 거예요. 80년대 대학교에서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운동권에 몸담았다고 그게 죽을 때까지 훈장이 되고, 시대가 변해도 공적 영역에 빨대를 걷고 사욕을 챙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특권이 있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치고 공익을 팔아 사욕을 챙기는 집단이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도 득시글거렸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알고 있었어. 이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죠. 그래서 문재인을 옹립하고 노무현을 팔아서 그때부터 기득권을 챙겨온 이 개새끼들이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에도 자기들에게 지분을 주지 않는다고 이제 저항하는. 딴지 게시판에는 이재명은 배신자다, 노무현 정신을 배반한 자요, 민주당을 더럽힌 장본인이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문파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의원들 입에서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당대표 선거 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커. 벌써부터 나오잖아. 정청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조승래, 지방선거의 책임이 이재명 정부 내각에 있다. 이런 언어도단을 이제 터진 입이라고 막 쏟아내는 게 이 개새끼들인 거야. 기득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거기 빨대만 꼽으면 앉아서 그냥 돈을 한 달에 일반 국민과 민중이,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돈을 빨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이 기득권이 사라지면 이자들에게는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유시민을 설득한 거야. 유시민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자기들에게는 이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왜? 당권이 넘어가면 총선에서 공천권도 빼앗기고, 이제 자기들 나이가 60대 70대잖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여기에 최욱이 이제 유시민과 함께 2주 뒤에 나타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뉴스공장과 함께
유시민은 노무현 재단을 떠나면서 알릴레오도 접었잖아, 그죠? 그러면 MBC나 JTBC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또 평론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건데 좋댔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어, 이 새끼들이. 이것은 이재명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당대표 선거 후보에는 김민석이 나오고 송영길이 나올 거라고,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정청래, 김용민, 원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래서 박지원 같은 자가 저쪽에 발을 하나 걸치고 또 이쪽에 와서 또 정청래 보고 사퇴하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둘은 같이 갈 수 없어. 이 새끼들이 문재인 때부터, 그 이전부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그죠, 공작하려고 그랬고 작업을 했잖아. 그런데 살아남은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감추면서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씨발 새끼들이. 겉으로는 이재명을 팔고 뒤로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유시민이는 결국 민주진보 진영의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자야. 그래서 문파의 더러운 피, 문재인, 조국에게도 길이 없겠죠. 당대표 선거에서 이 새끼들이 지게 되면. 물론 조국의 카드는 뭐 추미애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아직 인물이 보이진 않아. 그런데 결코 이 자들의 권력 투쟁은 멈추지 않을 거다. 계속 할 겁니다.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생겼거든. 나라가 걱정된다고? 유시민? 나라가 걱정이 돼? 네가? 응?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트럼프 시대의 방어를 잘하고, 그죠?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너 따위가 뭐라고 나라 걱정을 한다고? 정말 적반하장도 거의 어느 도단의 수준이라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아, 여러분. 예도가. 이 자들에게는 쓸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철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이야, 여러분. 이 자들에게는 욕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그냥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쓰레기, 잡쓰레기 새끼들, 잡놈들, 공익을 팔아 사욕을 챙긴 개새끼들. 그러면서 본인들이 영웅인체 하잖아. 그러니까 30대들이 볼 때는 이런 위선자 새끼들이 국힘 애들보다도 더 싫은 거예요. 이 싸움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싸움이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 민주진보 진영의 기득권 세력과 민중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동학혁명에서 민중은 하늘이죠, 그죠?
여러분, 하늘이 이겨, 기득권 세력이 이겨. 기득권은 역사가 없어. 칼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기득권 세력에게는 시간 의식이 없어요. 철학적으로. 시간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없고 시대 정신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자들에게는 언제나 노무현을 팔아서 문재인을 옹립한 그 시대,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꿀을 빨았던 그 시대, 그 시간, 그게 영원한 시간인 거야. 이건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자들은 과거에 산다라고 말하는데, 과거는 오히려 현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살아있는 전통이 돼. 근데 노무현을 전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노무현을 죽여서 종교로 만들었어. 자기들의 세계관 안에 영원한 현재를 창조한 거야. 마르크스는 신성가족에서 이런 계급을 적자적 계급이라 그래. 적자적 계급. 적자적 계급은 역사의 운동을 하지 않아. 왜? 지금이 좋은데. 지금 내가 권력을 잡고 명예를 누리고 돈을 무수하게 빨아들이는 지금, 영원한 지금, 노무현을 팔아서 문재인을 옹립했을 때의 그 시간, 그게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도 노무현을 팝니다. 노무현을 팔아서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을 배반자라고 낙인 찍는 놈들이야. 정신병자들이에요. 이게 이자들의 망상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로서 과거에 살았었죠. 그러나 그 시간을 죽이고 영원한 현재로 만들어 우상으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 우상은 노무현을 위한 우상이 아니야.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한 우상인 거야. 응? 그래서 기득권자, 부르주아 계급은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데 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고 시대 정신을 읽어야 돼?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면 좋은데 왜 구태여 투쟁을 해야 돼? 민중을 속여서 민중의 피를 빨아 사욕을 챙긴 개새끼들이 이 새끼들인 거야. 특히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성과 국민성을 팔아서. 그래서 적자적 계급이라는 건 해결 철학에 적용하면, 물론 해결의 용어를 갖고 가서 계급 개념에 붙인 거죠. 그죠? 적자에 머물러 있다는 건 역사에서 병정법적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자들은 영원히 주인인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을 하려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 운동에 참여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이 좋은데 왜 내가 노예와 싸워야 돼? 영원히 이 계급은 계속될 건데. 그래서 예도가 문파의 더러운 피라 그랬던 거야. 문파, 문재인 귀족 패밀리라 그랬던 거고요. 여기서 귀족은 경멸어죠. 그죠? 귀족의 가치도 갖지 않는 새끼들이 귀족 행세를 하는 족같은 새끼들, 이런 뜻인 거예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채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빠진 해칠한 무덤 같은 개새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적자 대자 그리고 종합으로 가는 적자 대자 운동, 여기서부터 또 적자 대자 적자 대자 운동, 이게 없어. 그냥 적자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계급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자들에게 시간성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살아있는 전통이 숨쉬는 거야. 현재와 만날 때. 하이데거의 제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과거는 위대한 전통을 숨기고 있죠. 그런데 이 자들이 파는 과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영원한 지금으로서의 노무현의 시간인 거예요. 이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개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을 왜곡하여 종교로 만든 개새끼들인 거죠. 거기에 빨대를 꽂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챙겨온 개새끼들. 그래서 이 자들에게 시간성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단지 그때 노무현의 기념비 위에 문재인을 옹립했던 그 시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국을 옹립하는 것도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쏙 되죠,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의 대자적 운동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과 단절되어 있는 계급이에요. 한마디로 이번 싸움에서 문파의 더러운 피부를 뽑아내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 자들이 준동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미 정청래와 조승래의 태도에서 드러나잖아, 여러분. 이 자들이 당권을 찾아서 이재명을 협박할 거야. 우리에게 권력을 나누어 줘. 그렇지 않으면 너 역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신 차리셔야 돼, 여러분. 정말 이런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응? 그래서 이 자들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지금만 있어. 이에 반하여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피열지히 대자적 계급이라고 그랬죠. 대자적 계급은 역사의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물과 직접 관계하면서 노동을 통하여 창조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자들은, 이 계급은 살아서 운동하는 꽃을 꺾는 계급이다.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오늘날은 마르크스가 썼던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죠. 일반 민중, 시민, 장자크 루소의 일반 의지 자체를 표현하는 거. 라틴어로는 플레부스, 국민 전체의 밑바닥, 찌꺼기, 뿌리. 이 일반 의지를 담은 힘이 하늘인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동학혁명의 정신인 거야. 이 계급은 역사의식을 갖고 국가와 국민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계급, 역사적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계급, 루카치의 개념으로
계급의식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꽃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국가 전체를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급인 거예요. 민중이 이기겠죠. 이 기득권 세력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국민들과 시민들, 군중이죠. 노예들이 진보 진영의 20, 30%가 된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유시민, 아이고. 유시민이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의 정신세계는 지금 시대 정신이 노무현 때, 문재인 때 머물러 있는지 알아. 그때도 세계 정신을 못 읽었잖아. 중국은 이미 AI 시대를 준비하고 과학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켜서 지금 미국과 거의 나란히 가고 있잖아. 지금은 더 나아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가속주의로 나가는 시대인 거야. 그런데 이 새끼들의 대가리 속에는 뭐야? 지금도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검찰개혁 외에 말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그래서 문파의 더러운 피해 정치적 주제는 하나야. 보안 수사권. 여기서 투사로 활동했던 자들이 박은정, 김용민, 추미애 아냐? 그리고 박지원이가 박수 쳐주고 정성호 장관을 저격하면서 정의로운 채 했던 이 새끼들. 이런 집단이에요. 더더욱 웃기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이든 정쟁으로 삼아서 좌표를 찍고 적을 만들어 적을 공격하는 방식인데, 보안 수사권. 그런데 몇 개월 전, 거의 한 6, 7개월 지났겠죠. 조국 역시도 보안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죠. 지금 딱 바꿨잖아. 이 수준이에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20년 동안 검찰 개혁만 외친 무능한 개새끼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나면서 법비들, 법 엘리트주의자들 좆도 아니구나 많이 깨어났는데, 사실 법 공부한 놈들만큼 꼴통들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 기술을 가르치잖아. 법 철학이 아니라. 그래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기술을 가르치잖아. 이 자들이 철학과 문학과 과학, 그리고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다른 분야의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이 새끼들만큼 꼴통이 없어. 그래서 문파의 더러운 피해 정치인들은 법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모든 걸 소화하고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확실한 시대 정신을 갖고 일반 국민, 민중의 일반 의지를 받아서 탁월한 외교력과 정치력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고 있잖아. 민중의 대통령과 싸우는다는 거. 유시민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겠죠. 끝났어, 이 개새끼들 다. 이재명과 싸운다. 이재명 시대에
이재명의 국민 주권 시대에 이재명과 싸워서 이긴다? 속아 웃을 일이죠. 국가 전체를 위하여, 국민에게 이것보다 더 해로운 게 있겠어? 응? 이재명과 싸운다. 참 어느 대가리에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또 이해는 돼. 이번에 당대표 빼앗기면 자기들에겐 길이 없거든. 유시민이 움직이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당대표 선거에서 전정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자들이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야. 자기 자신들의 팬덤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노무현을 팔아 문재인을 옹립했던 이 세력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점점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알고, 이 새끼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 실체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등판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너가 볼 때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온갖 준동을 해서 네거티브전을 벌이겠지만 결국 그 모든 행위들은 자기들의 진영을 찌르는, 자기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찔러서 소멸시키는 칼이 될 거다. 결국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민중이 하늘인데 민중을 이긴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긴다. 문재인이가, 아이고. 노무현은 오늘날 살아있다면 이재명 쪽에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사기꾼 개새끼들. 이제 공소시효가 이자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시간들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 잘 됐죠. 이제 문파의 더러운 피. 아마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도 다 잃고 유시민은 좆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엄청난 상처를 입었지만은, 최강욱이가 얼마 전에 매불쇼에서 이제 비평 세계를 떠난다라고 하면서 뭐 떠날지 어떨지 몰라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똥 씹은 얼굴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고백하는 짤을 봤는데 진짜 상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유시민은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 그 명예는 가루가 되지 않을까. 국민에 의하여, 민중에 의하여 가루가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이 문파 새끼들을 완전 작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겼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